다음으로 금일 웨비나의 마지막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소프트 캠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RBI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입니다. 본 발표는 소프트 캠프의 강대원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캠프 강대원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캠프에서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캠프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는 1999년 7월 달에 설립되어서 이제 26년 차 진행되고 있는 회사이고, 이미 국내에는 한 10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 3개 시중은행이 저희 고객이고, 10대 그룹사 중에서 6개 그룹사가 저희 소프트캠프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50만 정도의 단말기에 저희 소프트캠프의 제품과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도 6만 5천 유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도 1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는 이제 전통적인 문서 보안, DRM 제품군을 주종으로 하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이 과거에는 주종이었으나 지금 현재 202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다큐멘트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이렇게 두 군의 제품 분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제품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실드 아이디, 실드 게이트, 리모트 브라우저, 실드X 파일, 실드X 메일, 이렇게 5가지 제품이 사실은 실드 게이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군으로 묶여져 있고, 마지막에 있는 X스캔은 S보험을 관리해주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저희 소프트캠프 자회사가 개발한 공급망 보안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에는 모든 제품에 이미 제로트러스트 보안 정책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제로트러스트 어댑티브 폴리시라는 적응형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안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그 보안 주체와 대상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또 어떤 조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격리 접수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트러스트 정책들을 모두 GUI 화면으로 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의 제로트러스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UI 화면을 제공해 드리지만은 이 UI 화면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JSON이나 XHTML 정책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트러스트 정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하고 자격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실드 게이트 내 아이디 보안을 담당하고 있던 실드 아이디라는 아이캠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캠 솔루션에서 신원을 관리하고 자격 증명을 관리하고 접속 권한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의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디 패스워드뿐만이 아니라 OTP 인증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또는 같은 업무용 PC를 하더라도 어떤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OTP 인증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또는 시간에 따라서 OTP 인증, 또는 IP에 따라서 추가 인증을 받는 그런 기능들을 이 아이캠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캠은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라든지 오픈아이디, OAuth2라든지 이런 국제 표준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인사정보 연동을 위해서 스킴 서버, 스킴 클라이언트를 각각 기능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다양한 제로트러스트 집행 조건에 따라서 집행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모든 제품군에 저희 DRM뿐만이 아니라 문서 중심의 보안 솔루션들,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에 모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실드 게이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실드 게이트라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제품을
사용을 하면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N2SF 국가망부안 체계에 있어서도 업무 시스템의 수정이 없이 저희가 문서 등급 레이블 CSO 레이블을 문서에 삽입할 수 있는 또는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될 때 그 CSO 레이블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 URL의 CSO 등급에 따라서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저장 위치를 내 PC나 또는 클라우드 또는 관리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내부에 있는 격리된 저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저장소별 지정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나중에 데모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드 게이트 RBA를 사용하게 되면은 DLP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는 파일의 파일명이나 본문에 정규식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업로드를 차단한다든지 또는 어떤 등급에 따라서 CSO 등급에 따라서 업로드를 허용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클립보드에 대해서도 입력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또는 마스킹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제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인터넷 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은 차단하되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내 PC로 붙여넣기 하는 것은 허용한다든지 하는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영상은 제로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정, 어떤 사용자는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OTP로 인정하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유저 3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인정을 해서 리모트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접속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유저 4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OTP 인정까지 해서 리모트 브라우저에 접속하는 그러한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OTP 인정하는 화면이 떠서 휴대폰에 있는 OTP에서 OTP 번호를 입력했을 때 비로소 실드 게이트에 접속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스 싱글 사인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드 게이트만 로그인을 했는데 이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스인 아웃룩이라든지 팀즈에 접속할 때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실드 게이트에 로그인했던 그 계정으로만 접속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책에 따라서 관리자 정책에 따라서 화면에 스크린 마크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이나 팀즈에 접속할 때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사물 인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웃룩이나 팀즈가 인정되고 화면이 접속되는 그러한 데모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에서 사내 업무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접속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직접 접속했을 때는 당연히 접속되지가 않겠죠. 지금 저희 소프트캠프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CRM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외부에서 직접 접속을 하면은 not found가 뜨고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접속이 가능한 실드 게이트로 접속을 해서 그 실드 게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CRM을 클릭을 하면 외부에서도 사외에서도 사내에 있는 CRM에 접속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CRM을 클릭을 하면 이 CRM에 접속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내부 CRM에 접속한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위에 보이는 URL 창이 보이실 겁니다. 저 URL 창은 실제 저희 CRM의 URL 주소가 아닙니다. 저희가 변조한 혹시 누군가가 촬영하거나 훔쳐보기를 하더라도 내부 CRM의 URL을 확인할 수 없도록 URL이 변조된 URL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을 쓰더라도 내부에 있는 공격 포맷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부망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입니다. 내부에 폐쇄된 망에서 외부의 인터넷을 접속하는 화면을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쉽게 접속을 해서 뉴스를 본다든지 메일을 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부망에서는 오로지 저희 실드 게이트 서버만 오픈을 하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성형 AI의 입력 프롬프트를 제어하는 DLP 기능을 시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서 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차단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주민등록과 유사한 패턴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에는 마스킹 처리를 하면서 경고창을 띄워주는 그러한 DLP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가서 내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접속했을 때만 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컴퓨터라는 메뉴가 보이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정책에 따라서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하게 할 건지 또는 사전에 정의된 나스 스토리지에서 업로드하게 할 건지 이러한 기능들을 방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가 업로드되며 지금 보는 것처럼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노티가 나오면서 업로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접속하는 URL에 따라서 어떤 URL은 내 PC로 문서가 다운로드되고 또 어떤 URL은 내 PC가 아닌 관리자가 지정해 놓은 사전에 지정된 저장소로 저장이 된다든지 또는 다운로드 되지 않고 문서를 직접 뷰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러한 정책들을 설정하는 그러한 화면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제일 먼저 저희 소프트 캠프 실드 게이트의 대시보드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앱에 얼마나 접속했는지 이런 다양한 로고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정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앱을 등록하는 앱 등록 메뉴가 있고 그 등록된 앱들을 조건부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건부 정책 제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을 추가하는데 정책 이름을 입력을 하고 구성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앱을 지정을 해서 그 앱에 어떤 유저가 접속할 때는 어떤 정책을 부여할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유저, 4유저가 어디에 접속할 때 네이버에 접속할 때는 PC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어 라는 정책을 적용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내 PC에서 파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 PC에서 업로드, 내 PC에서 다운로드를 적용하는 그런 화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데모 화면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일에서 다운로드할 때는 직접 PC로 다운되고 그 다음에 G메일에서 다운로드할 때는 첫 번째는 뷰로 보여드리는 다운로드한 척하고 뷰로 바로 보여드리는 거, 두 번째는 내 PC가 아니고
관리자가 지정해 놓은 저장소로 다운로드되는 그런 화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메일에 접속해서 문서를 다운로드하면은 이제 일반 기능이죠. 내 PC로 직접 다운로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에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돼서 문서가 보이는 것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보시죠. 이제 두 번째는 G메일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메일에 접속해서 역시 G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메일을 다운로드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뷰잉, 바로 뷰어로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넣어서 뷰어로 바로 보여드리는 기능들을 보여드렸고요. 이 뷰어에서 PDF로 기존의 포맷이 무엇이든 PDF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G메일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번에는 정책이 바뀌어서 관리자가 지정해 놓은 실드게이트 함이라는 폴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본인 PC로 다운로드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드게이트 파일함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실드게이트 파일함에서 문서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실드게이트 파일함이라는 것은 실드게이트 포털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문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URL에 따라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위치도 강제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데모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 제품 소개 기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이석준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 컨셉, 그다음에 이제 보안 전략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의 대상을 데이터로 확고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소프트캠프가 발표해주신 여러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나 그간에 이제 소프트캠프가 걸어왔던 어떤 그런 자치나 이런 영역에 데이터가 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또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수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심플하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최근에 여러 보안 사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크게 보면 랜섬웨어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또는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명확하게 잘 해결을 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각 기업들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을 텐데 소프트캠프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가시성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사용자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금 잘 알아볼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좀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사실은 저희 그 다큐멘트 중심의 보안에 대해서는 제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러한 그 제품의 그 N2SF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망분리되어 있는 환경을 유지를 하더라도 그 어떤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이란 또는 인터넷 사용할 때 직접 단말기하고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실드 게이트라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제품을 경유를 해서 접속할 경우에는 논리적인 망분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오염이 되더라도 내부 시스템도 안전하게 또는 오염된 인터넷에 접속을 하더라도 내부 단말기는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의 고유한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가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포리리즈라는 별도의 제품 모듈을 통해서 어떤 문서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어디로 반출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가시성을 볼 수 있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제품도 누가 언제 어느 URL에 접속해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차단이 됐는지 허용한 이력들, 실패한 이력들을 같이 남겨서 나중에 이상징후 탐지라든지 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로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느냐의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접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클라우드 중심의 아이캠 제품까지도 오늘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사용자나 단말에 대해서 위험도나 신뢰도를 판단해서 동적으로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 같은 것들도 같이 필요할 거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정책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프트캠프에서는 지금 이제 뭐 아이캠을 가지고 계시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PDP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도와 신뢰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정보까지 취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그 RBI 제품에 그 아이캠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캠을 통해서 이제 PDP 역할을 하고 또는 PIP 역할을 해서 리모트 브라우저가 PEP 역할을 해서 이제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격리하거나 또는 뭐 스크린 마킹을 하거나 DLP 기능으로 차단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단말기 보안을 꼭 기존대로 낙이든 EDR이든 바이러스 백신이든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낙이나 EDR이나 백신들 또는 내부에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하고 연동을 해서 그 단말기의 보안 등급에 따라서 RBI를 허용하고 차단하는 그러한 그 API를 연동했던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어차피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단말기에 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내부 업무 시스템이나 또는 네트워크나 이런 쪽으로 전파될 수가 없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러한 이제 RBI를 연동할 수 있는 API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API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다양하고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API들을 연동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EDO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EDO를 끼우면 상대의 좀 API 모양이 다르거나 타사의 API를 하더라도 저희 시스템하고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또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EDO 모듈은 JSON으로 손쉽게 API를 커스텀해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박정수입니다. 저도 발표 잘 들었고 특히 아까 뭐 엑스스캔이라고 자회사에서 하신다는데 그 익스큐티브 오더 14028에 보면 제로 트러스트랑 공급망이 같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 몇 가지 좀 여쭤보면요. 아까 이제 SSO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중간에 한번 하신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제로 트러스트는 세션별로 관리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한번 접속했다가 다른 세션으로 넘어갈 거면 세션을 끊고 다시 재인증을 하는 게 원칙인데 SSO를 연결해 주는 건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런 SSO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앱 아이콘들에 따라서 정책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SSO가 되니까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데모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SSO 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SSO를 하더라도 그 자기가 원래 쓰고 있던 IP에서 원래 쓰고 있던 단말기에서 원래 쓰고 있던 그 계정으로만 SSO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ID 패스가 있으면 자동으로 SSO 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SSO에도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넣어서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하던 그 위치,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던 그 단말기, 그 다음에 계속 접속하던 그 아이디로 들어왔을 때만 SSO를 허용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OTP 인증을 받은 다음에 SSO를 연동해 준다든지
그러한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레이블별 문서 흐름 통제라는 거를 이제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업무 시스템이 수정이 불필요하고 시스템 등급에 따라서 문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시스템의 등급 안에 이제 문서들이라든지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들이 CSO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업무 시스템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확정을 하실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사실 저희는 이제 N2SF 그 드래프트 문서를 보고 되게 고민스러운 게 이제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의 데이터가 혼용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상위 등급으로 본다라고 되어져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기술적으로는 그 URL에 따라서, 그러니까 URL의 이제 상세 URL에 따라서 어떤 상세 URL이 뭐 AAA로 나가면은 C 등급, 근데 뭐 /BBB가 붙으면 뭐 S 등급, O 등급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분은 가능합니다. 정책적으로 설정은 가능한데 N2SF에서는 무조건 시스템별로 등급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들이 조금 모호하지만은 가능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RB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에이전트 그러니까 단말 쪽의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하나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해커는 아니고 오펜시브 하는 쪽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문서 중에서는 화면 픽셀의 깜빡임을 가지고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그런 걸로도 공격을 통해서 저쪽에 반대편 쪽에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악성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있으면 RBI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응을 하려면 어쨌든 단말 보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은 단방향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스트림이 단방향으로만 전송이 되고 역방향으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로지 PC에서 RBI 서버 쪽으로는 키보드, 마우스, 좌표만 전송이 되고 또 반대로 RBI 서버에서는 단말기 쪽으로는 비디오 스트림 픽셀만 일방향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의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국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망연계 솔루션, CDS 솔루션을 붙여서 단방향 CDS 솔루션을 2개를 적용을 해서 저희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 지금 그 CDS 솔루션 업체들과 연동을 해서 CDS와 인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까지 연동하는 그런 모듈로 국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대학교 김창훈입니다. 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 쪽을 좀 오랫동안 사업도 많이 하시고 주로 민간의 강자이시지만 또 공공으로 또 최근에는 또 확장하는 그런 단계인데 우선 그 실드 게이트 하나만 좀 두고 이제 보면 약간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이 GT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GT의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미국의 GT 문서들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공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N2SF 1.0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 GT는 그냥 데이터가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작년에 뭐 통제 항목을 만들 때 좀 더 강화하려고 하다가 뭐 그 정도 수준은 너무 좀 강하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좀 낮췄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실드 게이트에서 보면 그 GT이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는 CSO로 등급이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인정의 개념보다는 보정의 개념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정이라 그러면 이내 아이디가 맞느냐 이것만 딱 하고 이제 우리 쪽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정이라 그러면 인정에다 더 많은 개념도 넣어야 되잖아요. 도메인 간에 그러니까 네가 네 아이디가 맞느냐, 예를 들면 네 컴퓨터가 맞느냐, 네 프로그램이 맞느냐, 그다음에 네 사용자가 맞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접근이 맞느냐 등등. 소위 말하면 앞에 메타데이터를 잔뜩 붙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확실히 보정까지 때려야 되는 이제 인정 체계 보정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보강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GTA도 보면 MFA를 하지만 MFA 뭐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이게 뭐 최소한 2번 이상의 인증을 가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뭐 A라는 단말이 악성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는 이제 제2의 단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웹브라우저를 먼저 한번 하고 문자로 하고 뭐 PC에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인정이 이루어지면 소위 말하면 뭐 이번과 같은 뭐 이런 아주 은밀한 코버트 채널 공격들은 좀 물막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저번에 안 그래도 지금 소캠이 GT도 하고 있지만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회의 때 많이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PPP 뭐 클라우드는 KT가 주 사업자이고 TPG 허브 KT PPP 클라우드 N2SF 검증은 프라이빗 테크놀로지가 주 사업자이고 그 건소가 SGA 그다음에 윈스 그다음에 어디지 이걸로 있는데 안에 보면 보안 제품으로는 여기랑 바이오링크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오링크랑 그 프라이빗 테크놀로지랑 좀 연결해서 어떤 인증 체계가 이제 필요하냐면 그 단계별 장비들 그러니까 이 C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뭐 연계 체계 이런 거 다 연동돼 가지고 이제 인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면 티어별, 레이어별. 그래서 바이오링크 그런 여러 가지 스위치 L2부터 이게 뭐 어디 보면 우리 L1 보셨죠? 연계 체계 CDS부터 L2, L7, L4, L7까지 이제 좀 입체적인 강력한 인정 플러스 이제 보정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그 소캠이 데이터 기반의 인증을 잘 하시니까 우리가 대부분 CIA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인데 지금 우리 인디 무결성을 가지고 데이터 무결성만 대부분 언급을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 SKT 같은 경우 사건이 터졌을 때 좀 방어가 안 되는 게 데이터 무결성만 가지고 해버리니까 좀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I를 저는 어디까지 좀 확장을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의 인티그리티. 왜냐면 니는 우리가 가라는 경로로 가야 되는데 이 경로를 어기는 경우 이게 사실은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별로 그 신경 안 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꼭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비헤비어, 행위에 관한 무결성. 그러니까 얘는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하는 경우 이런 걸 잡아내려면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정책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 정책 기반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여기 우리 실드 게이트에 이제 연합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전문 회사니까 저희들도 우리 뭐 이 교수님이랑 우리 저 교수님들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국정원 N2SF를 실제로 기관에 가지고 딱 시작하려면 CSO에 말려. CSO부터 말려요. 근데 그럼 그 기관분들도 그렇고 이런 거를 자동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나 혹은 이제 그 당연하게 게이트웨이에서 원래 뭐 이게 그 CDS의 필터링 기능이 있죠. 근데 그 필터링은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A라는 컴퓨터에서 뭐 B라는 사용자가 C라는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내보낼 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allow나 deny 이런 건데 CSO에 대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S 데이터인데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뭐 파일에서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특히 안 그래도 보면은 지금 저도 많이 우려되는 게 예전에는 국정원이 망분리 정책이 있어서 우리는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망분리라는 기능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모든 보안의 근본은 분리 및 연계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툴이 물리적인 분리였던 거고. 그런데 규제가 셌죠. 뭐냐면은 외부 인터넷 PC에서는 워드 쓰지 마라. 그러니까는 아주 좋았지. 뭐 정보가 안 나가는데 이제 이게 풀리니까 그런 문서 작업에 따른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발 차원에서 이런 부분 좀 많이 보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캠이 항상 민간이 강자였는데 이제 공공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런 거 개발에 조금 선두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의 그리산. 네, 그 첫 번째 말씀 주신 이제 인증들의 연동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소개를 다 못 드렸지만은 실드 게이트 자체만을 로그인을 해서 뭐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그 2025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 사업을 그 SK 실드스하고 같이 해서 그 KB국민은행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KB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원 아이디라는 그러한 인증 체계하고 저희 실드 아이디하고 연계를 해서 스킴으로 연동을 해서 인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기능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DS 솔루션이나 또는 방화벽이나 이런 쪽하고도 그 인증 토큰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연동을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각각의 구간에 뭐 저희가 IDP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SP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서로 간에 인증 토큰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례들, 구현한 사례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당연히 단독 제품이 아니라 서로 모든 그 구간에 있는 제품들의 그 인증 차계부터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뭐 사물이라든지 오스2라든지 이런 표준 프로토콜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인사 연동도 중요할 텐데 스킴이 좀 더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그 데이터의 플로어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외부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할 때는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 어웨어 프록시 IAP를 통해서 그 패킷에다가 토큰을 실어서 전송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서버로 가면은 그 패킷이 틀려지기 때문에 인증 토큰이 틀려지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 않도록 그 IAP로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실드 게이트나 아니면 데이터 중심 보안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로그를 SIEM이나 SOA로 전송할 수 있는 API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PI로 전송을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 분석까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SIEM이나 SOA에서 그러한 이상 행위를 탐지해서 저희 실드 아이디나 리모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벤트를 준다고 하면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의 이원규입니다. 질문을 딱 한 가지만 좀 엄선해서 드려보자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구글의 제품과 조금 많이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뭐 IAP 같은 개념도 그렇고 네, 이제 이런 브라우저 경위도 사실 크롬 엔터프라이즈하고도 좀 유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소프트캠프는 사실 문서 보안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실 때 가장 핵심은 라벨링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AI를 활용한 라벨링도 지원이 되는지 하고 아까 이제 제이슨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성형 AI들에서 이제 제이슨도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캠프의 제품에 들어가는 제이슨 정책들도 생성형 AI들이 잘 만들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은 정책을 제이슨으로 만들 때 AI를 써서 만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희도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서 적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질문을 주셨던 CSO 등급을 AI를 통해서 자동 분류하면 어떻겠냐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중요한 정보를 그러면 AI한테 먼저 질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그런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자동으로 S로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관리자가 어떤 정규식이나 키워드를 부여를 해놓으면 그 정규식이나 키워드가 있으면 S나 C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AI를 통해서 자동 분류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AI가 내부에 있지 않으면 또 그거 AI를 통해서 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캠프 강대원 본부장님께서는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의 핵심 기술인 RBI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해 주신 발표 기업 관계자와 자문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